매주 수요일 법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드리는 법이든 성배. 오늘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수사와 특검, 탄핵 등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자, 일각에선 내란죄 혐의를 받기 때문에 뭐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반면에 이게 긴급 체포 여부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더 이렇게 엄밀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먼저 자,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일컫는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국회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란죄, 외환죄 두 개의 범죄는 예외입니다. 즉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는 만큼 수사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체포가 있고 구속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뭔지 각각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체포는 간이한 인신 확보 방법입니다.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경우는 피의자에게 소환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불응할 때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치해서 조사를 하고 석방하는 절차가 체포 절차입니다. 그 반면에 구속은 피의자에게 상당히 중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도주의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구금하는 절차가 구속입니다. 다만 체포 중에는 영장 없는 체포가 있는데, 하나가 긴급 체포고 또 다른 하나가 현행범 체포입니다. 이 사안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긴급 체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긴급 체포는 체포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을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 사실 법적 요건이 완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찰이 긴급 체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순순히 응할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자,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에 이를 헌법상 과연 사고로 볼지 여기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직무정지 또 권한대행 체제의 정당성과 관련되는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입니다. 구속됐다 그러면 이걸 헌법상 사고로 봐야 할까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되는 경우는 대통령이 궐이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 궐이는 사망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사임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 사고는 신병 즉 병으로 알아눕거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지금 정지된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범죄로 구속된 경우, 사실 대통령이 현직 재직 중에 구속되는 경우를 상정해 놓고 헌법학자들이 논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된 경우를 사고로 볼 것인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사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구속되게 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데 국무회의도 주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집행은 결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수시로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하달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른바 옥중 결재입니까? 그렇죠.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사고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고의 개념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자,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자정쯤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취지 뭡니까? 법원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사안을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가 큰 논쟁거리였는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안 자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 향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형법상 내란죄는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금고에 처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부화 수행이라고 해서 단순 가담자를 가장 가볍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시했다는 것은 김 전 장관 그 상위 직급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한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두머리에 해당한다는 판단까지 내포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뭐 군 검찰 막 앞다퉈서 서로 수사하고 서로 막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조금 전에 6시 정각에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경찰 국수본하고 공수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이제 꾸려서 공동수사를 진행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검찰만 빠진 것 같아요. 네네네. 검찰만 따로인 것 같은데 이것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검찰, 국수본, 공수처, 군검찰 모두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한정돼 있습니다만 그 예외로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예외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제한을 받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관련 사건으로서 이 사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 내란죄는 지금 경찰의 관할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법문을 엄격히 따지면 경찰만 수사 주체라고 봐야 하는 게 마땅하긴 합니다.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검찰이나 공수처도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갈리게 되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이와 같은 판단을 했지만 정작 향후 기소된 이후에 형사 본안을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경찰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은 수시로 제기될 텐데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 영장 청구 역할은 당연히 검사가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도 검사가 해야 합니다. 기소권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서 어느 범위의 사람에게 어느 범위의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최종적인 판단을 검사가 해야 하는 만큼 경찰과 검찰 등 여러 수사 주체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에 관해서는 셀프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는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검찰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경찰 수사만큼은 직접 담당하고 나아가서 군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오로지 군 검찰만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사 주체가 모두가 합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짐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오늘 합친 세 주체와 안 된 거는 뭐가 가장 이유가 크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검찰이 전면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검찰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와 관련된 각종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아마 협의가 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검찰도 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체 결국은 참여해야 한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경찰은 수장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도 체포했습니다. 이 경우에 뭐 어차피 자기네 수장이긴 하지만 수사하는데 뭐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에게 따로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어제 경찰 수사를 받다 오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오늘 새벽 모두 긴급 체포됐는데 사실 긴급 체포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당장
조사를 마치고 내보내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의 판단입니다. 긴급 체포된 이상 긴급 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내 1, 2인자를 긴급 체포한 만큼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국회는 어제 비상계엄 사태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통과시켰습니다. 별도로 내란 특검법도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각기의 법안이죠. 뭐 이게 뭐 어떻게 같이 뭐 통합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상설 특검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고 있고 이미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 내란 특검법이죠. 네네. 상설 특검 법안은 이미 논의가 이루어져서 가결도 된 상황인데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할 네네. 것 같습니다. 이 상설 특검은 특검법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마련돼 있어서 그 일부 조항에 따라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검 선정 필요성만 의결하면 네. 대통령은 그 특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일반 특검은 일종의 법률안입니다. 즉 특정 사건에 한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일반 특검인데 두 특검의 차이점은 상설 특검은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더하기 30일 최장 90일이고 수사 인력을 보조받을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각기 법률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절차이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도 네.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웬만하면 일반 특검을 통과시키고자 하지만 일반 특검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반 특검을 통과시켜도 일종의 법률안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상설 특검에 따라서 특검 필요성만 제시하면 대통령이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특검 임명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일단 상설 특검부터 통과시켰지만 일정한 제약이 있는 이상 일반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수사 주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네. 공수처가 각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첩을 하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상설특검은 이첩을 요구했을 때 각 수사기관이 불응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예.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설특검이 되었든 일반 특검이 되었든 특검이 성립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의 모든 수사는 특검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개별 일반 특검보다 상설 특검을 먼저 이렇게 뭐 처리한 이유랄까요?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네. 일반 특검을 처리하다가는 일종의 법률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부권.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설 특검을 먼저 처리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를 먼저 밟게 되는데 사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국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해야 합니다. 네. 추천된 후보 2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할 조항이 특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극단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여당에서는 이 상설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황입니다. 이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때로부터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률안인데 이 법률안이 조만간에 통과된다면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일반 특검이 도입된다면 결국 일반 특검으로 모든 사건이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 강제 지금 조항이 없습니다. 네. 강제 조항이 없고 지금 대통령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경우에 네네.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잖아요. 만약 신병에 네. 이상이 생기거나 오는 토요일에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집행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하거나 그러니까요. 국무총리의 신병에도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차 순위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데 그 권한대행자가 상설 특검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따져볼게요. 만약 윤 대통령이 만약입니다. 탄핵에 앞서서 뭐 긴급체포나 구속이 된다면 대통령 직무수행 즉 권한행사라고 하죠.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총리 등의 권한대행체제로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위나 사고 시에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하게 되는데 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은 어떤 헌법학자도 상정해 놓고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반반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래요?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에도 형식적이든 어떻든 직무집행이 가능하니까 사고로 볼 수 없다.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반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옥중 결재를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는 사실상 신병, 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정과 유사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팽팽해요? 예, 판평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형태로든 판단을 해줄 것인데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공석이므로 대통령 사고에 해당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사정인지 개별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마 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명시적인 선언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권한대행을 맡으라는 지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고발에 따라서 경찰이 한덕수 총리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만약입니다. 한 총리도 이제 공백 상태가 된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상에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 차순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그 네. 차순위가 교육부 장관이고 그 차순위가 과기통신부 장관이고 그 차순위가 외무부 장관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실 수사 권한이 무서운 부분이 네.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사기관이 기소해주지 않으면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네. 수사기관은 물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마땅히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국정이나 회사로 치면 업무가 마비되게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입건해서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남겨두고 신병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그 이후 법적 절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만 네.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2개월 내에는 거의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걸림돌은 네.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 선출 절차.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일단 7인 이상 심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조항이 현재 가처분 인용이 돼 효력이 정지돼 있습니다. 심리는 가능합니다만 과연 6인 이상이 찬성을 하려면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인가 현재 민주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제청한 이상 그 후속 절차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짧게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조국 대표가 적용받는 혐의는 총 12가지입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이고 장학금 부정수수, 뇌물수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입니다. 1심에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서서 조국 대표가 선고 연기를 이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별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연기 요청이죠. 네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직후에 조국 대표가 물론 연기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한 정당의 대표로서 각 원내 정당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연기됐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곧바로 해제된 상황이라 대법원이 선고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것 같고 이미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 대법원이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해서 법정 객석 배분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아까 혐의를 몇 가지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재판에서 가장 이거는 쟁점이 되겠다 싶은 거 한두 가지 꼽으면은 어떤 게 될까요? 대법원에서 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2심 유죄 2년 징역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곧바로 조국 대표는 법정 구속되게 됩니다.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수감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물론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인 만큼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승계를 할 예정입니다만 조국 대표는
차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혐의가 있는데 네.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때는 예. 파기환송을 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을 하는 이유는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되면 전체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고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서 형을 정하기까지 적어도 수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우리 남아있죠. 박성배 변호사님이 보기에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안에서 형이 부당하게 중하다 가볍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무죄 판단만 하게 되는데 혐의가 많다 보니 일부라도 예.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 중 일부가 무죄 선고될 경우에는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는데 혐의가 많다 보니 일부는 무죄 선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요 대목에서 1, 2심에서 어땠는지만 살짝 정리해 주세요. 1심에서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고 감찰 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그 유무죄 판단에 큰 변동 사항 없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 원을 추징했고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함께 공모 혐의가 적시된 정전 교수에게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내일 판결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문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상진 님이 혼란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함께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에 이제 정치 토크 코너에서 법이든 성배 비슷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네. 이 문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